매니저님, 요즘에 ESG 단어 자체는 정말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곳들에서 좀 손절하는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ESG의 그런 큰 트렌드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ESG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도, 그리고 ESG에 대한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투자 이혜은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 세계적인 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의 다음과 같은 만평이 실렸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와 힘겹게 싸울 때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후변화가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만평인데요. 주식시장은 시장을 선행한다라는 말을 대변하듯이 한창 코로나와 싸울 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관련 기업과 펀드가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이런 ESG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운용본부 김건중 선임 매니저님 모시고 ESG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건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ESG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투자 관점에서는 ESG의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ESG 공시 의무화가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를 하실 때 ESG라는 게 투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SG, 우리가 사실 단어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데 실제로 ESG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고 어떤 변화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건중 매니저님과 함께 ESG 지금은 어떻게 또 굴러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자, 지난해 펀드데이트에 출연을 또 해주셨잖아요. 2023년에 ESG 관련 기업 성과가 어땠는지 리뷰 먼저 부탁드릴게요. 작년 펀드데이트에 출연했을 때 2022년 ESG의 성과가 부진했던 점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3년에는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ESG 지수는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한 해 ESG 대표 글로벌 지수인 MSCI AC-월드 ESG 리더스 지수는 글로벌 증시 지수인 MSCI AC-월드 지수를 0.9% 정도 아웃퍼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ESG 지수는 아웃퍼폼의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꾸준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ESG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오히려 떨어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과는 좋았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뭐였을까요? 아웃퍼폼을 했던 그런 근원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바로 그 섹터 산업 배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들이 IT와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상대적으로 많고, 반면 에너지와 유틸리티 섹터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는 MSCI AC-월드 ESG 리더스 지수와 MSCI AC-월드 지수 간 섹터와 산업별 비중 차이입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 ESG 지수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그리고 인포메이션 테크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3년에 주식시장이 빅테크, AI가 주도하면서 IT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강세를 좀 보였다는 그런 점을 아마 잘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22년 그 ESG 성과의 걸림돌이었던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2023년에 가장 수익률이 저조했던 섹터 중 하나였습니다. 작년에 IT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던 그런 시장 환경이 ESG 성과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성장주가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이 많다라는 점도 살짝 놀라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성과가 좋았으면 펀드 스탁고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펀드 스탁고는 어땠나요? 일단은 뭐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안타깝게도 ESG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예전보다는 낮습니다. 그런 이거는 것 같아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로 인해 뭐 운용사들이 ESG 신규 상품 출시를 좀 주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ESG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었던 2020, 2021년 이후에는 ESG 펀드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와 신규 상품 출시 건수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한 ESG 상품에서 무려 9 빌리언 달러, 그 원화로는 한 10조 원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갔던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요. 네. 블랙록의 일부 모델 포트폴리오의 전략 변화로 인해서 자사의 그 한 ESG ETF 상품에서 대량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출혈이 컸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모건 스탠리, UBS 같은 일부 운용사에서 펀드명의 ESG 관련 문구를 삭제하면서 ESG 투자 전략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주식형 펀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ESG 펀드의 비중은 작년 우상향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 말에는 추세가 좀 꺾이기도 했었는데 2022년에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2023년에는 다시 우상향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ESG 펀드는 타 펀드 상품 대비 자금 유익 측면에서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는 ESG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도가 절대적으로는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ESG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이전에 너무 주목을 크게 받았었던 탓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그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제가 오늘 컨텐츠 촬영을 위해서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ESG 관련 키워드와 함께 검색이 많이 되는 게 안티 ESG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ESG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작년부터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ESG에 반하는 안티 ESG 기조가 작년에도 역시나 불거졌는데요. 지금 또 네. 선거철이다 보니. 맞습니다. 네, 선거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미국 공화당이 우세한 주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안티 ESG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숫자를 좀 집계해 보면 작년 상반기까지 37개의 주에서 165개의 안티 ESG 법안이 발의되었고요. 다만 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당수의 법안들이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논의가 연기되어 실제로 그 채택된 법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제정된 안티 ESG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전적 요소 법안으로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 기금이 투자 결정 시 재무적, 금전적 이익만 추구해야 하고 투자 결정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이콧 반대 법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이콧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기금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드리면 텍사스주 정부가 2022년 블랙록 펀드에서 투자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ESG 차별법인데요. ESG 스코어링을 통해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SG 평가 점수를 기반으로 특정 기업의 대출을 제한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티 ESG 공세로 인해 그럼 정치적 압박이 높아진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ESG 용어 사용을 기피하는 기업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코카콜라를 비롯한 많은 미국 기업들이 기업 보고서에서 ESG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있었는데요. 팩셋에 의하면 그 실적 컨콜에서 ESG를 언급한 기업이 2012년 4분기 155곳에서 2023년 2분기 61곳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운용사 중에서 ESG를 선도했던 그 블랙록이 있는데요.
블랙록의 그 CEO인 레리 핑크가 ESG 용어는 이제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ESG 단어를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ESG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은 바꾼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고요. 이처럼 그 미국에서는 그 정치적 상황과 좀 얽히면서 ESG에 대한 기업들의 목소리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 경영과 지속적인 생존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ESG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환경에서 기업 경영도 하고 우리도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국제기구는 어떤 대응들을 펼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IFRS 산하 ISSB에서 ESG 국제기준 최종안을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ISSB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이 ISSB가 발표한 국제기준안을 기반으로 ESG 공시 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인 미국과 유럽연합 외 국가 중에서는 영국과 호주는 2024년, 그리고 일본과 싱가포르는 2025년 중으로 각각 ESG 보고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 공시 기준 확정이 기존에는 2023년 하반기에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2024년 상반기로 지연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 상황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스콥 3에 대한 그 반발이 심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 스콥 3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스콥 3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 중 하나이고요. 기타 간접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 배출을 측정해서 그 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급망까지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그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이런 지금 상황을 미국에서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미국에서는 스콥 3 보고 의무에 대해서 면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축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는 ESG 공시에 있어서 가장 그 모범생 같은 국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ESG 공시의 그 개정안인 CSRD가 작년 의회를 통과했고 올해부터 그 기업들에 적용되어 내년부터 공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공시 의무화 추진이 늦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공시 기준 그 도입 시기를 1년 늦췄습니다. 일단은 올해 3, 4월에 공시 기준 초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올해 3월에서 4월에 공시기준 초안을 기다리면서 약간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금융당국이 ESG 공시에 스코프3 적용을 하더라도 제도 도입 후에 3년 동안은 면제해주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국제기구의 대응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펼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ESG 대표 평가사인 MSCI 기준으로 ESG의 그 등급 변동이 뭐 작년에도 좀 있었는데요. 네. 등급 조정이 아무래도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그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ESG 등급 변동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눈에 띄는 몇 것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ESG 등급이 무려 2단계나 상승한 미국의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네. 기존의 ESG 항목 중 거버넌스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사회 이사진들을 단순 다수 대표제를 통해서 선출하다 보니 이는 그 소주주의 권리를 무시한다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30% 찬성표와 70% 반대표를 얻어도 찬성표에서 최다 득표를 했으면 선임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슈를 인지해서 그 2022년부터는 반대보다 찬성의 표가 더 많이 나와야지 사회이사로 선임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
이러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배구조 면에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있나요? 네, 그 다음 기업으로 나이키를 좀 설명드리면은 네. 나이키는 아마도 투자자분들께서 잘 아시는 기업일 것 같은데요. 반대로 ESG 등급이 그 다운그레이드 된 사례입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거버넌스와 사회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작년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사회이사가 연임에 성공을 했던 점을 좀 주목을 했는데요. 그만큼 그 기존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많고 그리고 이사진들의 퀄리티가 우려된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았고 사회 측면에서는 의류 상품의 그런 원자재인 가죽과 천을 제조하는 과정이 환경에 유해하다라는 점과 공급망 내 노동 착취 문제가 기사화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은 그래도 하고 있구나. 그리고 ESG가 그걸 감시하는 데 또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 외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주목할 만한 이벤트로 11월에 예정 중인 미국 대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기존에도 ESG에 그런 반대하는 입장과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ESG가 정책 모멘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에 따른 영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환경하에서 ESG에 또 변수로 작용할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 매크로 변수들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매크로 요인별 ESG 팩터의 민감도를 분석한 JP 모건의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달러, 채권금리,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해석하자면 ESG 팩터는 평균적으로 달러가 상승하거나 채권금리 또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성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정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달러, 채권, 인플레이션 모두 올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컨센서스 관점에서는 올해 시장 환경이 ESG 팩터의 우호적인 편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용들을 전부 종합을 해본다면 결국 국제기구에서 기준도 2025년도 중으로 확정이 될 것 같고 각 기업들의 경우에도 ESG 등급이 주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은데요.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기업들을 잘 알고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직접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ESG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ESG 관련 펀드나 ETF와 같은 상품에 가입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해서 저희 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ESG 펀드 상품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품 이름은 미래에셋 글로벌 혁신기업 ESG 펀드입니다. ESG와 그 혁신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 시장 지배력과 장기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투자를 통해 알파를 추구하고 동시에 ESG를 리스크 관리와 사업 지속성의 척도로 접목시켜서 안정적인 장기 투자 성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펀드는 결국 혁신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 성장주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우호적이었던 환경에서 시장 대비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왔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올해 시장 환경이 ESG의 우호적인 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ESG 투자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와 혁신을 모두 추구하는 저희 미래에셋 글로벌 혁신기업 ESG 펀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만 잘 벌면 되는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ESG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은 무엇인가 고민을 하셨다면 오늘 저희 대담한 투자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매니저님과 함께 이렇게 대담한 투자 이어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ESG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투자자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2024년 ESG 투자 전망, 투자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한 이번 대담한 투자였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도 유튜브 커뮤니티 탭 통해서 이벤트 진행 이어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저희 대담한 투자 제작진은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고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ESG 관련해서 이런 거 알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저희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